배우 이희경이 당근 거래자에게 자기 빈집을 싹 털려서 논란이야. 배우 이희경이 최근 이사를 하고 가구를 정리하기 위해 당근에 매물로 내놨어. 당근 거래자가 바로 사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약속한 시간보다 1시간 먼저 이희경의 집 앞에 도착한 거야. 문제는 그 시간 이희경은 집에 없었고 거래자는 자신이 먼저 집에 들어가 설치기사와 가구를 해체하고 있겠다고 제안했지. 별다른 의심 없이 이희경은 결국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1시간 뒤 집에 와보니 가구 및 귀중품이 싹 사라진 이후였어. 거래자는 이미 잠적해서 연락 두절이었지. 이희경은 이 스트레스로 자다가 이를 갈아서 이가 부러지기까지 했어. 이희경은 손해본 금액보다도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분했다고 밝혔어. 커피집 폐업률이 최근 증가했어. 손흥민을 앞세운 저가 브랜드들의 물량 공세와 커피 원가 상승 때문인데 결국 스타벅스도 이것을 꺼내들었어. 커피 한 잔 팔아 그렇게 많이 남는다면 폐업률이 이렇게 높지는 않겠지. 서울시 기준 커피집 폐업률은 4.2%로 껑충 뛰었어. 한식 음식점과 제과점의 폐업률보다 높은 수치야. 손흥민을 모델로 쓰는 메가커피 등 저가 브랜드들이 박리담회를 앞세워 적극적으로 공세하는 데다 커피 원가가 계속 높아져 동네 커피숍이 버틸 수가 없었던 거야. 사정이 이러자 국내 1위 스타벅스도 이장의 카드를 꺼내들었어. 오후 5시 이후 디카페인 커피를 시키면 반값에 판매하기로 한 거야. 카페인 프리 음료도 마찬가지야. 취침 시간이 다가워질수록 커피 판매율이 급격히 떨어지거든. 그럼 저가 브랜드들은 어떻게 물량 공세를 하고 있을까? 자체 로스팅 공장을 운영하며 원가를 낮추려 기를 쓰고 있거든. 하지만 이마저도 원가가 올라서 저가 브랜드들도 최근 커피값을 올렸어.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기내에서 담배를 펴서 당국의 경고까지 받았어. 점점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망가지는 것 같아.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지난 22일 멕시코에서 LA로 오는 비행기에서 담배를 피워서 연방 항공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았어. 스피어스는 보드카에 취해서 담배를 핀 걸로 보이는데 자신은 보드카를 마신 후 정말 똑똑해진 느낌이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스피어스는 당국에 자신을 신고한 승무원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서 논란이야. 스피어스는 자신이 탄 비행기가 흡연할 수 있는 비행기인 줄 알았다며 나를 좋아하지 않는 승무원이 일부러 신고를 했다는 거야. 비행기에 탄 순간부터 그 승무원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았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어.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비행기 안에서 소란을 피운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스피어스가 점점 망가지는 것 같아. 최근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열흘 사이에 46건의 노쇼 사기가 발생했는데 그중 72%가 민주당을 판 사기였어. 국회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최근 열흘간 정당 관계자로 속여 노쇼 사기를 친 건수가 총 46건이나 돼. 사기 신고는 하루에 적게는 1건, 많게는 12건꼴로 이루어진 셈이야. 정당 관계자로 속이고 단체 예약을 하며 수백만 원 상당의 이 고가의 술 등을 자신이 추천하는 판매자에게 사전 주문하라는 식의 수법이야. 이들은 식당 주인이 보낸 돈을 챙겨서 예약 당일엔 나타나지 않는 거지. 서울, 강원, 대전, 충청, 전남부, 광주, 제주 등 전국적으로 발생했어. 총 46건 중 민주당을 사칭한 노쇼 사기가 33건으로 72%나 달해. 경찰은 노쇼 사기를 저지르는 일당이 대부분 동남아시아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걸로 보고 국제 공조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어. 안 그래도 자영업자들 장사도 안 되는데 이렇게 사기로 2번 가슴치게 만드는 노쇼 일당들 반드시 처벌해야 해. 대선 날 개인 도장을 투표지에 찍어야 한다는 주장이 돌고 있어.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라는데 이거 가짜뉴스야. 유튜브와 카톡, 단체방 등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 개인 도장을 찍으면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결코 사실이 아니야. 오히려 개인 도장으로 찍으면 무효표 처리가 돼. 공직선거법상 공식 기표 용구로 투표용지에 찍게 돼 있을 뿐더러 오히려 공식 도장을 써야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투표소에서 제공되는 도장은 일명 만년 도장인데 원형 고무도장 형태로 도장 날인면이 평평한 고무 재질이라 이름이나 번호가 전혀 없어 조작이 불가능해. 오히려 투표용지에 개인 도장 등으로 식별 표식을 남기는 행위가 조작으로 처벌될 수 있어.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지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지를 특수 잉크와 바코드로 제작, 표지를 추적할 수 있고 위조 자체를 막기 위해서야. 모든 투표 과정은 정당 참관인의 감시하에 진행되고 투표함 보관소에는 CCTV가 설치돼서 24시간 공개돼. 당연히 개표 때도 정당 참관인이 감시. 절대 개인 도장으로 찍으면 안 돼. 제주에서 13년간 살던 제주댁이 알고 보니 북한의 비밀 정보원이었어. 2012년 제주에 정착해 13년간 제주댁으로 살던 여성 탈북민. 알고 봤더니 북한의 최고 정보 수사기관인 국가보위성의 비밀 정보원이었어. 그녀는 북한에서부터 보위부의 꾀임에 넘어가 정보원 생활을 했는데 2011년 그녀는 중국과 라오스, 태국을 거쳐 탈북을 했고 제주에 정착했어. 3년 뒤인 2015년부터 북한 보위부의 지령을 받아 적극적인 간첩 활동을 했어. 서귀포
점퍼에 있는 레이더 기지에 구체적 정보를 넘기는가 하면 검문소의 위치까지 지도로 그려서 북한으로 보냈어. 또 국내에 있는 다른 탈북민의 동향까지 상세하게 보고했어. 수상한 행동들이 이어지자 결국 경찰과 검찰의 덜미를 잡혔는데, 그녀는 북한에 남아있는 동생이 볼모로 잡혔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검찰은 애초부터 북한이 탈북민을 가장해 침투시킨 간첩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어. 서울의 주요 식당에 김치찌개를 수십 톤 납품하던 업체에서 검은 곰팡이 등이 발견됐어. 알고 봤더니 무허가 업체였어. 식약처가 덮친 이 공장, 서울시 등 많은 식당들에 김치찌개를 납품해온 공장이야. 조리시설 곳곳에 검은 곰팡이가 피어있어. 경기도에 위치한 김치찌개 제조 공장인데 알고 봤더니 등록도 안 된 무등록 공장이었어. 이 업체는 정식 등록시설에서 김치찌개를 만든 것처럼 거짓으로 표기해 식당들까지 속여왔던 거야. 이들은 20kg 대용량으로 김치찌개 전문점 등에 납품해왔어. 10달 동안 이곳에서 판매한 김치찌개는 6톤 분량, 자그마치 1억 2천만 원어치. 당초 충남에 있던 제조시설이 경영 악화로 어려워지자 경기도에 폐업한 식품 제조시설을 등록도 하지 않고 이용해 온 걸로 드러났어. 여기 김치찌개는 서울과 경기, 대전, 충남에 공급됐어. 식약처는 이곳에서 납품받은 김치찌개를 팔지 못하게 조치했어. 올해 여름 모기가 작년보다 무려 20% 급증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어. 일단 모기가 등장한 시점이 작년보다 많이 빨라졌어. 최근 온도가 가파르게 상승했고 비가 많이 와서 모기 서식지가 늘어났기 때문이야. 서울시가 최근 2주간 감시를 위해 채집한 모기는 총 2만 129마리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급증한 수치야. 문제는 올해 모기가 한 달가량 빨리 등장해서 모기가 더 오래 활동하고 더 많아지기도 했다는 뜻이지. 모기는 영상 27도일 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유충이 성충이 되는 시간도 빨라져. 안 좋은 소식은 기상청 분석에 따르면 올여름엔 극심한 폭염과 장마가 예고돼 모기가 더 늘어날 거란 점이야. 벌써 서울시의 주요 강가 등에서 측정된 모기 활동 지수는 최고치인 100이야. 한 자리에 10분간 머물 때 모기 5마리 이상에게 물리는 정도야. 얼른 홈매트 사러 가야겠어. 북한 해커와 손잡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국내에 팔아온 국내 조직의 총책이 붙잡혔어. 아무리 범죄 조직이라지만 어디 북한이랑 손을 잡아. 이 조직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주고 일부 운영하며 수십억을 벌어들였어. 문제는 그 과정에서 북한 해커들과 손을 잡은 거야. 중국에서 북한 정찰총국 소속의 해커들과 접촉해 불법 도박 사이트 16개를 시가보다 싸게 만들어줄 것을 의뢰하고 이걸 국내에 되파는 형식이었어. 이들은 북한 해커와 텔레그램 등으로 총 1181차례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어. 북한 해커인 걸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거지. 경찰은 범죄 수익 중 무려 70억이 북한 정권으로 넘어가 김정은의 통치자금에 쓰였다고 분석하고 있어. 이 총책, 불법 도박 사이트 혐의뿐 아니라 국가보안법까지 적용됐어. 결국 법원은 그를 구속시켰는데 공범 3명은 중국과 베트남에서 도주 중이야. 아무리 범죄 집단이지만 어디 손잡을 데가 없어서 북한 해커와 손을 잡아. 이 경우엔 저지른 범행 행위에 국가보안법이 더해져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져. 남자친구가 건넨 초콜릿을 먹고 어찌된 일인지 의식을 잃었는데 그 사이 1,500만 원이 이체됐어. 광주지법 판사는 강도, 상해, 약물 혐의로 5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어. 그는 지난 3월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수면제 성분이 담겨있는 약과 초콜릿을 먹인 뒤 여자친구가 잠에 들자 손가락 지문을 이용해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풀고 1,5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렸어. 곧바로 자신의 지인 계좌 등으로 돈을 돌리며 은닉하기도 했어. 이 남성의 해명이 더 황당한데 자기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고 내연 관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야. 하지만 다른 남자와의 내연이 의심된다고 1,500만 원을 가로채는 것은 설명되지 않아. 재판부는 매우 악의적인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고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론 이해하기 어려운 중대 범죄라고 질책했어. 에스파의 카리나가 이 옷을 입었다가 정치색 논란에 휩싸였어. 근데 말이야, 카리나는 잘못이 없어.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가 일본 거리에서 찍은 사진이야. 빨간색 줄무늬 지퍼에 숫자 2가 새겨져 있는 점퍼를 입고 있어. 그러자 일각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며 카리나를 비난하는 논란이 일자 카리나는 이 사진을 삭제했어. 그런데 카리나가 입은 이 점퍼, 바퀘라라는 뉴욕 브랜드로 카리나가 평소 즐겨 입는 패션 브랜드야. 이걸 정치 성향으로 연결지어서 비판하는 게 과한 거지. 설사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거면 좀 어때? 미국의 연기파 배우인 쇼온 펜은 스타라면 당연히 정치적 생각을 표현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어. 지나치게 눈살을 찌푸리는 정치 행보가 아니라면 개개인의 생각과 옷 입는 자유쯤은 존중돼야 하지 않을까?
서울시와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갈등을 빚고 있어. 임대주택도 한강뷰 로열층을 배정하라고 서울시가 요구하면서부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반 분양과 임대주택을 섞어서 배정하는 이른바 소셜미스 정책, 차별을 피하기 위한 정책으로 평가받지만 서울시가 한강뷰 로열층에도 임대주택을 배정하라고 요구해서 과도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어. 급기야 한강뷰 고층에 임대주택을 넣지 않았다고 재건축이 진행 중인 아파트 단지에 설계안까지 서울시가 퇴짜를 놓은 거야. 재산권 침해 논란도 일고 있어. 로열층 한강뷰는 일반 분양도 십수억의 시세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임대주택을 넣을수록 아파트 건축의 사업성 자체가 떨어지게 되거든. 임대 가구가 한강뷰의 고층을 배정받고 정작 조합원은 한강이 안 보이는 저층에 배정될 수도 있는 거야. 역차별 논란인 거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골고루 임대와 분양 아파트를 짓는 건 좋지만 서울시가 나서서 고층 한강뷰에 임대주택을 넣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해주는 건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현대차가 독특한 실험을 시작했어. 전기차가 안 팔리니까 전기차와 배터리를 분리해서 차만 싸게 구매하고 배터리는 부독을 하는 실험이야. 현대차의 도발적인 실험. 전기차에서 배터리를 분리해서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은 차값을 60% 싸게 살 수 있고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 대신 배터리는 월 구독하는 시스템이야. 월정료를 내면 배터리를 매번 충전할 필요 없이 빠르게 교체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전문 업체가 배터리를 관리해주므로 배터리 화재 사고도 예방할 수 있어. 이 실험이 가능한 건 국토부가 한시적으로 규제해서 제외해줬기 때문이야. 현행 자동차 관리법에는 배터리가 차량 부품으로 돼 있어 배터리 소유권만 분리해서 판매, 관리, 등록이 불가능하거든. 만약 법이 바뀌고 현대차의 이번 실험이 성공한다면 전기차의 가격 장벽은 훨씬 낮아지고 배터리 수명과 안전에 대한 리스크도 덜게 될 거야. 머리들 참 좋아. 삼성이 미국에서 이 기술에 대한 특허를 연달아 내고 있어. 삼성이 이 기술에 진심을 다하고 있는 건데 이게 뭘? 자율주행 로봇. 최근 삼성이 미국에서 잇따라 특허를 내고 있는 분야. 유명 만화인 건담에 나오는 개인용 AI 로봇과 흡사한 볼리를 올해 출시하기도 해. 특히 이번에 삼성이 특허를 낸 기술은 로봇이 엘리베이터를 인식하고 승하차를 하는 기술인데 로봇이 엘리베이터가 멈춰섰는지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지 닫혔는지를 인식해. 이 기술이 적용되면 호텔, 병원, 쇼핑몰 등 건물에서 자율적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아래층을 오르고 내리고 할 수도 있어. 또 다른 특허는 인공지능 로봇이 미래 결과를 예측해서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기술인데 둘 다 인공지능 로봇의 자율주행 능력이야. 삼성은 로봇 개발의 진심인데 작년 말 미국의 휴머노이드 기업을 인수하고 사내에 로봇 연구팀을 활발하게 운영 중이야. 삼성의 갤럭시 워치와 연계해 인공지능 로봇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인 건데 조만간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 인공지능 개인 로봇이 연계된 세계관이 나올 것 같아. 진수식 도중에 옆으로 넘어진 북한의 신형 구축함. 그 주변에 크레인과 바지선이 포착됐어. 위성으로 보면 하얀색 물체 30개 정도가 구축함 주변에 어지럽게 모여있어. 꼬리가 달린 듯한 이 물체들은 바다의 그림자까지 만들고 있는데 해수면이 아닌 공중에 떠있는 대형 풍선으로 보여. 이를 두고 북한이 애니메이션 업처럼 풍선을 이용해 구축함을 들어올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어.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은 지금까지 없었다며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야. 인양 전에 가라앉지 않게 하기 위해 최소한의 부력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 수단 아니냐는 분석 부터 야간 작업용 조명을 단 풍선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 분명한 건 5,000톤급 신형 구축함을 이 같은 풍선으로 들어 올릴 수 없다는 사실이야. 한 달 안에 새 것처럼 복구해 놓으라는 김정은의 무리한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북한이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어. 대선 결과를 연속으로 맞춘 쪽집게 지역이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의 선택이 8번 연속 최종 대선 결과와 일치했어. 어디일까? TX 오송역이 있는 충북 청주의 흥덕구. 이 지역이 8번 연속으로 대선 결과를 맞췄어. 13대 대선 노태우, 14대 김영삼, 15대 김대중, 16대 노무현, 17대 이명박, 18대 박근혜, 19대 문재인, 20대 윤석열 대통령을 모두 맞춘 거야. 즉 청주 흥덕구에서 이기면 대선 전체에서 이긴다고 봐도 되는 거지. 특히 지난 대선 이 흥덕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얻은 득표율이 48.13%인데 전체 득표율과 0.4%포인트 차이로 일치했어. 그 이유는 청주 흥덕구의 연령별 인구 구조가 대한민국 전국의 인구 구조와 흡사하기 때문이야. 나이가 지긋하신 원주민들과 신도시와 산업단지를 통해서 유입된 젊은 층들, 전입과 전출이 균형 잡힌 인구 구성이지. 그만큼 다양한 생각을 가진 유권자들이 균질하게 구성돼 있다는 뜻이야. 신기하지? 청주 주민들 댓글 달아줘. 삼성이 존스 홉킨스 대학과 미래의 냉장고를 개발했어. 우리가 쓰고 있는 냉장고는 음식을 차갑게 보관해주는 냉매를 활용한 방식이야. 냉매의 증기를 압축해서 냉장고 내에 열기를 흡수하고 팬을 돌려 차가운 공기를 순환시키는 방식이지. 삼성이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냉매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냉장고야. 나노 공학 기술을 활용해서 펠티어라는 반도체 소자에 전기를 가해서 차가워지는 성질을 활용한 거야. 냉매를 전혀 쓰지 않아서 친환경적이고 냉매 압축 증기를 구동하는 데 드는 냉장고의 소음도 없어. 이 기술은 삼성이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
응용 물리학 연구소와 함께 개발한 기술인데 이 기술을 다룬 논문이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게재되기도 했어. 한국 기업의 앞선 기술이 미래 가전 시장을 선도하고 있어. 평소 재력을 과시하던 나는 솔로의 여성 출연자가 짝퉁 반클리프 목걸이를 비싸게 팔았다는 의혹에 휩싸였어. 건물만 몇 채에 땅도 보유하고 있다며 수십억대 자산가로 방송에서 본인을 소개했던 나는 솔로의 한 여성 출연자. 최근에 자선 경매를 열었는데 명품 브랜드인 반클리프의 유명 디자인의 목걸이를 판매한 거야. 구매자는 이 목걸이를 220만 원에 샀고 다른 구매자는 같은 브랜드의 팔찌를 140만 원에 샀어. 문제는 혹시 하는 마음에 구매자들이 감정을 의뢰했는데 모두 가품, 짝퉁으로 드러난 거야. 심지어 실제 감정가는 목걸이 100만 원, 팔찌는 70만 원에 불과했어. 감정 시세 2배를 주고 구입한 거야. 구매자들이 여성 출연자에게 항의를 하자 너가 술을 많이 마셔서 몰랐나 본데 정품은 그 돈에 못 산다며 정품이라고 말한 적 없다고 반박해서 이 또한 논란이야. 구매자는 해당 여성 출연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어. 현대차가 바퀴 3개 달린 3륜차를 수년간 연구 개발하고 있어. 이 3륜차, 현대가 수년간 연구 개발한 3륜구동 컨셉트카야. 소형차지만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에 이래봬도 EV 전기차야. 오토릭샤, 동남아에선 뚝뚝으로 불리는 3륜차인데 바로 엄청난 인도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현대의 야심찬 프로젝트 결과물이야. 인도에서 가장 대중적인 교통수단, 그게 바로 오토릭샤 3륜차거든. 지난해에만 122만 대가 팔렸고 인도 전역에서 하루에만 수천만 명이 이용하는 핵심 교통수단이야. 이를 잘 알고 있는 현대차가 친환경 고효율의 디자인까지 멋진 3륜 EV 오토릭샤를 개발한 거지. 이미 인도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도 마쳤고 올해 4월엔 인도 최고의 공과대학 3곳에 현대차 연구센터까지 지으며 3륜 전기차 전용 배터리팩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어. 현대차는 의왕연구소에서 전기 자전거를 개발하던 연구 성과도 있거든. 현대차의 인도 프로젝트를 주목할게.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투표소 밖으로 대거 반출돼 논란이야. 선관위가 이렇게 부실 관리하면 안 돼. 홍천동 주민센터의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배부받은 투표용지를 들고 투표소 밖에 서 있는 사진이야. 해당 투표소 선거관리인이 관외 투표를 위해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유로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배부한 뒤 그걸 들고 투표소 밖에서 기다리게 한 거야. 어떤 시민들은 밖에서 투표용지를 사진 찍는가 하면 일부 시민들은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들고 인근 식당으로 식사를 하러 가기도 했어. 모두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커. 법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반드시 기표소에 들어가야 해. 투표 전에 투표용지를 들고 투표소 밖으로 나가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아. 투표용지 유출에 해당하거든. 식사를 하고 돌아온 시민 2명을 해당 선거관리인은 아무런 의심 없이 투표소 안으로 들여보내기도 했어. 대리투표의 논란도 발생할 수 있는 장면이야. 아무리 선거인이 몰려도 선관위가 이렇게 투표를 부실하게 관리해선 안 돼. 광주시가 투표한 시민들에게 경품을 나눠주려다 선관위 제지로 무산됐어. 광주시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 참여를 인증한 시민들에게 경품을 나눠주겠다고 밝혔어. 150명을 추첨해 50명에게는 치킨, 100명에게는 커피 쿠폰을 뿌린다는 계획이었어. 급기야 광주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의 SNS 계정에도 이 사실을 올렸지. 문제는 이게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금품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선관위가 브레이크를 건 거야. 기부 행위에 해당하므로 광주시의 경품 이벤트를 중지시켰어. 광주시는 투표율 92.5% 달성을 목표로 이런 이벤트를 기획했다고 해명했지만 아무리 투표 동료라고 해도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 건데 치킨과 커피 쿠폰이라니. 이것도 다 국민들 세금인데 광주시가 지나쳤다는 비판이 나와. 인기 데이트 앱 운영자가 가짜 여성 회원 계정을 운영해 남자 회원들을 낚은 사실이 드러났어. 인기 데이트 앱인 아만다와 너랑 나랑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어. 그 이유는 이 회사에서 가짜로 여성 회원인 척 계정을 만들어 남자 회원들을 낚았기 때문이야. 데이트 앱은 여성 회원보다 남성 회원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걸 가리기 위해 무려 270여 개의 작업용 가짜 여성 계정을 만들어 운영했던 거야. 이 두 데이트 앱은 한때 총 회원수가 1000만 명에 달하기도 했어. 이들은 여성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뒤 임의로 나이, 키, 체형 등의 정보를 적은 뒤 가짜 여성 회원들을 만들어냈어. 이 가짜 여성 회원들은 무려 6만 5천여 명의 남자 회원들의 프로필을 열람하거나 호감을 표시했어. 남자 회원들은 그것도 모르고 현금까지 써가며 가짜 여성 계정에 친구 신청을 보내거나 유료 프로필 열람 서비스 등을 결제해왔어. 낚을 게 따로 있지 이런 걸 낚아?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의 사찰단이 우리나라 우주항공청에 들이닥쳤어. 우리나라는 핵시설도 없는데 왜 온 걸까? 원자력 설비를 관리하지도 않는 우주항공청에 IAEA 사찰단이 방문했어.
북한처럼 IAEA의 감시를 거부한 국가들의 불법 핵시설을 촬영하는데 한국 인공위성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야. 특히 올해 들어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커진 와중에 IAEA의 방문인 거지. 북한의 핵시설들은 필연적으로 열기를 만들어. 이 때문에 눈이 쌓인 지역에서 핵시설이 가동되면 눈이 녹는 모습이 위성사진으로 포착되는 거지. 이런 불법 핵시설의 위성사진은 많으면 많을수록 불법 핵 활동을 잡아내는데 유리하거든. 한국 위성들은 이미 대북 감시 활동에 활용되고 있어. 다만 지금까지는 북한을 의식한 탓에 한국 위성 사진이 IAEA에 제공되진 않았어. 꽉TV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